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8페이지 자, 5-1-3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살펴볼게요. 자,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소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 사람이라든지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또는 생물 같은 경우는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생명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 단원 할 때 여기서 이 식물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는지가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뭐가 있냐면은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호흡이라는 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호흡이라는 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 식물 단원에서 배웠었던 호흡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노트에다가 이거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성되는 게 물과 자, 이산화탄소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요와 같은 이제 호흡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양소가 되죠. 자,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단원에서 영양소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뭐뭐 배웠었죠? 예, 그렇죠.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소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은 여기서 대표하는 거가 뭐냐면은, 녹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영양소를 이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세포로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녹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되려고 했을 때 영양소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말,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애들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소화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158페이지. 자, 하나, 둘, 158페이지에서,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째 줄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자, 밑줄 그어주세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예, 그렇죠.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 네모해 주세요. 자, 우리 몸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소화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있죠. 자, 예전에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 할 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화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가르쳐서 소화계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이제
그 한 차례 아래 단계인 애들이 이제 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화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화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계에 들어가는 소화기관들이 되겠죠. 뭐 입, 침샘,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의 모습을 보고 뭐가 간인지, 뭐가 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림을 살펴볼 때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 밑에 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를 갖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바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작은 막 관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러한 관이 바로 이제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 소장이 꼬불꼬불꼬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의 끝으로 가면은 이제 대장이 있고, 대장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항문으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보시면은 간이 있고, 간 밑에 쓸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 있냐면은 이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소화기관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이러한 기관을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음식물들이 이동을 하냐면은 물론 맨 처음에 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대로 일단 식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책에다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들이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간 다음에 위 밑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소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장이 너무 길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걸 다 통과를 다 표시는 하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소장을 이렇게 막 다 도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대장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항문으로 이와 같이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 음식물이 항문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다가 써보도록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었던데 맨 처음에 어디가 되냐면은 그렇죠. 자,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식으로 겹쳐서 이런 식으로 음식물들이 진행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그림에 보면은 뭐 간이라든지 쓸개라든지 이자 이런 데 쪽으로는 음식물이 사실은 지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소화액이라는 것이 있고 소화효소라는 거가 나와요. 자, 얘네들이 사실 뭐 비슷하면서도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제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소화액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소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소화액이라는 것은 음식물에 자, 쓰세요. 자, 음식물에 소화를 돕는 액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액체를 가르쳐서 소화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침이 있죠. 자, 침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위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자에서도 소화액이 나와요. 자, 그래서 걔를 이제 이자에서 나오니까 이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이라든지 위액이라든지 이자액 같은 경우는 소화액이 되겠어요. 그리고 소화효소라는 것이 있어요. 자, 소화효소라는 것은 무엇을 소화효소라고 그러냐면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가르쳐서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큰 물질이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했을 때 단순히 크기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물질로 변형이 돼요. 예를 들면은 녹말이 이제 크기가 크다라고 그랬었죠.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을 갖다가 소화 효소가 분해를 해갖고서 어떤 걸로 하냐면은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나중에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효소의 예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중심으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아밀레이스는 뭐냐면은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밀라아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밀레이스는 아밀라아제가 되고 이제 이 아밀레이스가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위에게 들어있는 소화 효소인 펩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자액에 들어있는 이제 소화 효소 중에 뭐가 있냐면은 트립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중에 뭐가 있냐면은 라이페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여기 이름을 보면은 조금 뭔가 느낌이 약간 올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자, 끝에가 이제 이스로 끝나거나 자,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혹시 이거 라이스 페이퍼라고 하면 안 돼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자, 그다음에 신으로 끝나요. 펩신, 트립신. 그래서 이스나 신으로 끝나는 것은 이게 소화 효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영어로 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소화 효소랑 소화액이랑 너무 헷갈리는데 자,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더 작은 단위예요. 일단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화액이 더 큰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액에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자, 소화액 중에 아까 위액을 얘기했었죠? 한번 위액을 볼게요. 소화액 중에 이제 위액이 있는데 사실 위액은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염산과 그다음에 펩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염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염산 맞습니다. 강한 산성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염산이란 그 화학 물질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산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펩신만 소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액에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를 시켜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영양소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